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의 호흡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뉴스, 헤드라인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헤드라인과 함께 종목 전략,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5가지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어제 포티투닷이 자율주행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정말 자율주행이 좀 상용화가 되면 아침에 한 30분은 더 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먼저 SK하이닉스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RX 정규장을 한 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시듯이 현대차증권부터 키움증권, LS증권,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ADR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 모멘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SK하이닉스 상승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가지 긍정적 재료와 1가지 약간 부정적인 재료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시장은 긍정적인 재료에 좀 더 점수를 높여주면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재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되었다는 점인데 이것도 2개가 나왔습니다. 현재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4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한 개 증권사에서는 16조 1천억 원, 그리고 다른 증권사는 16조 2천억 원을 추정치로 내놓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긍정적 재료는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지주사 및 금산 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규제가 만일 완화된다면 지주사 SK의 손자 회사인 SK하이닉스가 국내 자회사를 둘 때 현재 100% 지분 보유가 아닌 50% 지분 보유가 되면서 외부 자금을 유치할 때 또는 타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까지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에 대한 숨통이 좀 트이게 된다. 그리고 일반 지주사가 지금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 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금 금산분리 원칙 예외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SK하이닉스가 막대한 투자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긍정적 재료는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ADR 즉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한다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ADR을 발행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적극적 투자를 하는 롱숏 펀드의 어떤 투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스닥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그런 자금 유입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비슷한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재료로는 내년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루빈에 들어가는 HBM4 대량 생산 시점이 내년 2분기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연기되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HBM4의 판매 단계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추정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경쟁사들이 HBM4에 대한 실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도 상당히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만에 지금 3,700억 순매수로 전환함으로써 하이닉스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주역이 되었는데요. 향후 하이닉스 주가에 있어서 관찰해야 될 점은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제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지 여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수율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잘 나오고 있고요. 또 레거시 반도체에서의 우위,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그런 뉴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업종 내에서 이제 삼성전자와의 어떤 투자 선호도의 경쟁이 좀 치열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면 삼성전자 선호가 좀 더 높아졌던 것이 좀 팩트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DR 관련된 내용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ADR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고 회사에서는 ADR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어떤 발표를 하는지는 끝까지 주시해 보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배경들 좀 짚어봤는데 지금 새벽에 나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 소셜을 보니까 H200, 엔비디아의 H200과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수출 허용을 통보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시진핑 주석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을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량의 한 25%,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게 줘야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호재다 보니까 시간을 거래해서 한 2%대 반등세, 강한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비교적 강세 유지해 줬거든요. 이 뉴스가 우리 반도체주의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장? 네, 뭐 엔비디아도 이 재료에 반응했던 만큼 뭐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될 거는 같긴 한데 그렇지만 이것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재료이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뭐 시간에서 좀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중에 이제 3%대 상승해서 하락을 좀 축소하면서 좀 마감했다는 점이 좀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11월 하순에 이미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H200 수출 허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 한번 반영되었던 재료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사실 H20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H200의 수입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성능 면에서도 H20보다는 분명히 H200이 성능이 우수한 그런 칩이지만 블랙앱보다는 낮은 성능이고 또 2년 정도, 3년 가까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재료가 아주 크게 확대 해석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내용까지 좀 짚어봤고요. 2차 전지 시장의 또 다른 축이죠. 2차 전지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강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움직인 뉴스, 벤치약 물량을 추가적으로 수주했다는 소식이 강하게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자면 지금 한 3건의 수주가 있었고 벤치약 물량만 따로 놓고 보면 4번째거든요. 네. 작년 말까지 포함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2차 전지주가 좀 밀렸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뉴스가 이제 우리 수급을 자극했다면 미국에서 보시면 모간 스탠리가 미국 전기차 겨울을 이야기하면서 테슬라 밀렸고요. 리비안, 루시드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지금 관련주 희비 속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지금 지난주도 그랬지만 월요일만 되면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한 섹터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수출이 이제 둘 다 이제 성장으로 전환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제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여러 가지 기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미국 얘기부터 먼저 드린다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나 2차 전지의 어떤 주가 흐름이 과연 그러면 전기차 미국 수요가 증가해서 이게 상승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항상 상승할 때마다 미국의 수요 둔화 가능성이 상승 발목을 잡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2차 전지 관련 재료들은 미국 전기차 수요와는 좀 크게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벤츠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뭐 총 150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는 바 있고요. 이번에 이제 4번째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체결한 2조 원이라는 매출 규모는 과거 대비로는 상당히 좀 크지는 않지만 앞서 체결한 계약이 하이엔드급 차량에 지금 공급되는 배터리이지만 이번에는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점수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십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극복하고 좀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폭넓은 제품 라인업으로 벤츠 공장에
조작에 성공함에 따라서 앞으로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저가형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2차 전지가 사실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또 1월 효과를 앞둔 12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또 수급적으로 본다면 바이오테크가 이제 전반적인 조정에 조금 들어가는 모습이 감지되면서 바이오에 몰렸던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유입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1위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서 향후 1위와 2위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매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도 상당히 좀 이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향후 이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코스닥 부양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도 역시 2차 전지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2차 전지 상승은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업종이 ESS 수요 증가로 인해서 1차적인 반등에 성공했던 다음에 이제 장기 조정은 아무래도 이 ESS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추가 상승의 핵심이 이제 실적이 개선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는 실적보다는 어떤 성장성을 보는 1월이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또 다시금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재료가 조금씩이라도 좋은 재료가 나온다면 이미 지금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수반한 반등세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폭 반락이 있더라도 다시 또 상승 추세로 회복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급 상황이 양호한 종목 위주로 매수한 다음에 좀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 1월 말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모간 스탠리는 반도체를 두고도 겨울이라 그러고 2차 전지, 미국 전기차 업종을 두고서도 겨울이라 그러고 이 겨울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2차 전지주는 또 수급이라는 고유의 모멘텀이 있는 만큼 개장 이후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산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11월 주가를 좀 보면 좀 굉장히 부진을 했습니다. 지금 방산주 주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좀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종가가 23만 원대였는데 이제 11월 28일, 11월 말에 종가가 17만 5,500원, 10월 말에서 지금 11월까지 한 24%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9% 정도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산주들이 대체로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기간 조정을 겪었던 방산주들 드디어 바닥을 찍고 오르는 건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이것이 해석의 차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조금은 우려스러운 또 그런 관점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4분기에 코스피의 수익률이 어제까지 21.3%나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요 방산주 종목들의 수익은 같은 기간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11월도 안 좋았지만 이거를 좀 시계열을 4분기로 본다면 전 고점, 그러니까 전 직전 고점을 거의 10월 초순에 기록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10월까지 좀 포함시켜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5.4% 하락, 현대 로템이 12.4% 하락, 그리고 LG 엑스원은 무려 24.3%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의 원인은 아무래도 약해진 수급 모멘텀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는 조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재료가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재료가 약해지자 장기간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확정을 지으려는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 그 시기가 또 삼성전자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으로 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는 방산주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난항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 점, 여기에 이제 미국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는 재료, 그리고 중국군이 이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등 군사적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방산주 접근에 있어서 4분기 이게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아진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 3대장이 모두 중기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던 점은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볼 때 중기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한 다음에 처음 반등할 때 다시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봤는데요. 여기서 추가 반등이 그래서 상당히 매우 중요한 구간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 상승 전환 이전에는 수급 개선세가 지속되는지 좀 확인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약간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 유효하다 보이고 비중을 확대하는 시점은 오히려 추세 상승 전환을 확인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확실히 뭐 수급과 추세를 좀 더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H현대그룹 뉴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5대 조선 강국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와 관련해서 협력 프로젝트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스미스 프로젝트, 마스카에 이어서 스미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건데 Shipbuilding Make in India Together with 현대가 바로 이 스미스의 약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 문법상으로 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고 보니까 메이크 인 인디아가 모디 정부의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라 제조업 부흥 프로젝트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이 제조업 부흥 프로젝트를 현대가 함께 하겠다라는 맥락으로 좀 보이고 프로젝트 타임라인도 함께 확인해 보면 지금 현지에서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현지 조선소와 좀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이 꽤 크더라고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H현대중공업 인도 시장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약간 확률상 문제인데 확률적으로는 조금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사실 장 시작 전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언론에서 더 깊게 세분하게 다룬 거는 장 마감 이후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HD현대가 인도 타밀나두주와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인데 현재 인도가 2047년 세계 5위 조선 강국을 목표로 신규 건설소를 지금 건립 중이고 추가 건립을 위해서 지금 5개 주정부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합에서는 인도와 사이가 좋지 못한 중국 업체들이 선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또 국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HD현대가 사업자로 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인도 조선 역사상 가장 큰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HD현대는 국내 조선소 외에도 해외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글로벌 분산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미 베트남과 필리핀에 조선소 확보했고 또 내년에 사우디까지 확보하면 해외에서만 최대 60척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인도에서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분산 생산 시설 확보는 물론 조선소 운영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재재 납품 등 부수적인 사업 기회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기간 이전에 이미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선업에 있어서 더 중요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협력인 마스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발표되는 것, 그리고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에서 최종 계약을 따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실적의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분기별 실적의 발표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한국형 구축함 그 선정 사업이 공동 개발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도는 HD 현대가 하겠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원하는 어떤 최종 그 설계에 참여하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사로는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표정 관리하고 있는 하나오션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하나오션이 강했던 원인이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HD 현대 이런 인도 관련 뉴스보다는 어떤 차기 구축업 사업, 그다음에 마스가,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캐나다 그 잠수함 사업을 좀 더 관찰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실적에 좀 반영될 뉴스 헤드라인이 좀 더 주가에는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SK증권 김영재 부장과 함께 뉴스 확인해보고 자세하게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